안녕하세요. 수학도서관의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증명여고 2020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도형의 이동부터 명제까지였고요. 증명은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항수는 22개, 50분 시험이었고요. 객관식이 16개, 주관식 단답형으로 6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단원을 살펴보면 도형의 이동에서 객관식 7개, 주관식 2개, 합해서 9개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집합에서 3개, 3개, 합해서 6개, 명제에서 6개, 1개, 합해서 7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표 보시면 선생님이 2018, 19, 20년에 걸쳐서 객관식, 주관식이 13 플러스 9, 12 플러스 10, 올해는 지금 16 플러스 6, 변화는 조금 있었지만 총 문항 수는 계속해서 22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총평 먼저 찍은 게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찍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평균과 등급 컷 정도가 어느 정도 잡혔네요.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평균이 58 정도 선이 될 것 같다 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1등급 컷은 94, 2등급 컷은 88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증명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객관식 마지막과 주관식 마지막에 고난도 문항들을 배치를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다만 객관식에서는 16번 정도가 시간상으로 또는 이제 그림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난이도로 분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관식 5번, 6번에서는 오답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5, 6번을 동시에 맞힌 학생이 일단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관식 5번 경우가 정답자가 두 반에 한 명꼴이라고 해요. 진명이 15개 반 정도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극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도 문학을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우리가 집합에서 개수의 정수나 그 자연수 조건들은 흔히 보는 거지만 원소 자체를 자연수로 제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에 속하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하거든요. 심지어는 시중 문제집에서는 유사한 조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소가 자연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했다 해도 정답을 맞추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던 반면에 이번 증명 시험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 오답으로 직행할 수밖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셨어요. 굉장히 문제를 잘 구성하신 거고요. 이건 역시 저는 이제 증명 시험 가운데 시험을 지켜보면서 가끔씩 느끼는 건데 1학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복소수 단원에서 같은 경우도 그 성질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정답을 낼 수 있게끔 출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는 거 공부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 철저한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시 주관식 마지막 문항 6번이었죠. 이 문항이 실제로 작년 9월달 모의고사 변형 문제이기도 한데 증명 스타일이라고 저는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변형을 하셔서 출제를 하셨고 이 문항과 함께 이제 내년에 증명 학생이 될 지금 현재 예비고1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요번 주관식 6번과 꼭 함께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2019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주관식 9번입니다. 그 당시에 시험 범위에 도형 파트가 들어갔었어요. 조금 이제 범위를 특이하게 잡았었던 시험이기도 한데 중선 정리가 시험 범위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선 정리를 쓰는 풀이가 가장 빠른 풀이였었고요. 근데 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닮음을 사용을 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조금 시킬 수 있었죠. 그렇다 해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아니었지만 이제 선행을 좀 잘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산술기하나 코시 등도 당연히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함수로 이제 최대 최소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접근하는 풀이 역시 가능은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긴 풀이가 되기는 했었죠. 네, 이렇게 한 문항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특히 요번 6번하고 더불어서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팁을 주자면 진명여고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과 주관식 마지막 문항들의 고난도 문항들이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항을 보고 본인이 풀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특히 최상위권의 경우에 마지막 한두 문항,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들의 경우에 말이죠. 그때 마지막 그 한두 문항에 내가 남은 시간을 다 쏟을 것인가? 아니면 요번에는 이 문항까지는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접고, 저는 사실은 1번부터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반드시 시험장에서 꼭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교육청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많이 풀어봤다, 접해봤다만으로는 시험장에서 절대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문항의 본질, 핵심에 닿을 수 있는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과정이 좀 힘들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십작성 과정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닮음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당연히 실수를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들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에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실력을 만드셔야만 진짜로 중위권 이상의 실력,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위권이라는 표현이 좀 미안한데, 수학적인 체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일단은 기본 점수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것부터 목표를 둬야겠죠. 그러면 교과서는 물론이고 올림포스나 일반 내신 교재들도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당연히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되고요. 근데 내가 수학적인 체력이 약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원리는 좀 힘들어, 그거는 제쳐두고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만 풀겠다? 이것은 절대로 점수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할 것 없이 수학 공부 자체는 무조건 원리에 닿을 수 있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점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수학적 체력이 약한 친구들도 주관식 초반에 배치된 새내기 문항들은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진명여고 종평 마치겠습니다. 네, 주관식 6번 볼게요. 이 아이는 직선 두 아이의 교점을 구해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계산이 끝에 가서 조금 복잡한 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선생님은 좌표 말고 닮음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사용할 방법은 이거예요. 삼각형 ABC를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있을 때 3등분을 했고요. 이랬을 때 이 아이들의 닮은 비, 길이에 대한 비례 관계는 1대 2대 3이죠. 자, 이 아이들의 넓이는 닮았기 때문에 제곱비를 따라가죠. 따라서 제 중간쯤에 있는 삼각형 AFG를 삼각형 ABC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전체 밑변이 3일 때 2로 축소됐기 때문에 면적은 그 아이들의 제곱비를 따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넓이를 표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직선이 2개 이상 나오면 반드시 기울기로 활용하세요. 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 관계고요. 우리가 수직이 나오면 자, 직각삼각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닮음의 관계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아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표현을 먼저 해놨는데 y는 x 대칭 후에 다시 y축 대칭 한 아이가 지금 이 녹색 삼각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아이들 구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양극단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평행 이동을 이제 시작을 해요. 양극단 여기, 자, 답하고 상관없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린 중간 어디쯤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살짝씩 옮겨 볼게요. 늘어나다가
2가 되는 순간 그 이후로는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즈음에서 답의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쯤에 멈춰놓고 선생님 표현을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자, 길이부터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였고요. 그러면 이 아이도 당연히 길이는 2죠.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원래 원점에 있다가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 길이는 a예요.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도 e-a라고 선생님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요직선은 하나 찾아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자, 이렇게 할까요? 2-2분의 a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길이도 선생님 표현할 수 있어요. 합해서 4가 되면 되니까 2 플러스 2분의 a겠죠. 자, 기울기를 사용하자고 했는데 바로 이 녹색 아이가 기울기가 2네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 관계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수직 표시를 하고요. 자, 여기도 수직 표시, 여기도 수직 표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1대1대 루트 5 닮은 삼각형이죠. 자, 원래 삼각형의 사이즈를 잠깐 표시해 둘게요. 2, 4, 2 루트 5. 자, 이제 길이 표시가 선생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건 다 끝났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넓이가 최대인 상황의 a와 최대 넓이에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전체 녹색 삼각형에서 자, 바로 두 아이들을 뺄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요. 해서 1번과 2번을 빼서 선생님은 구할 거예요. 자,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삼각형 넓이는요. 자, 원래 녹색이 2, 4, 8의 반 4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 전체 원래 밑변이 인데 지금 노란색 대응변이 E-A. 그러니까 제곱비 따라가겠죠. 자, 약분해서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2번 삼각형도 4에 대해서 여긴 조심. 자, 대응하는 변이 이번엔 밑변이 아니라 빗변이에요. 자, 원래 밑변이 큰 밑변이 2 루트 5고요. 자, 2 플러스 2분의 a. 자, 다시 제곱비. 자, 이 아이는 정리해 주시면 4가 약분이 되면서 20분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s를 계산해 볼게요. 자, 4에서 네, 1번과 2번을 빼요. 자, 그러면 4한테에서 a-2의 제곱 그리고 자, 이게 계산이 조금 만만치가 않은데요. 선생님이 해보니까 자, 4한테에서 무려 분모가 20이고요. 21a제곱 마이너스 72a 플러스 96이 나오더라고요. 자, 해서 마이너스 20분의 21 a 마이너스 7분의 12. 시험장에서는 진짜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자, 7분의 16. 네,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해서 자, a 값이 7분의 12일 때 s 값이 7분의 16. 그래서 이 둘의 합은 4.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주관식 5번입니다. 오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왜 그랬을까? 정답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연수 n입니다. 자, 자연수 n. 근데 그 아이가 자, 개수가 아니라요. 전부 다 원소예요. 자, 개수가 자연수 정수인 것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거든요. 근데 원소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소 나열법으로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게 되면 바로 정답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조금 정리를 미리 해놨어요. 이 문제는 제 집합 뭐 p는 정리할 게 없죠. n이 k보다 큰 자연수이면 되고요.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집합 q는 원소가 n이 4보다 작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집합이니까 4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네, 인수분해 하시고 마이너스 1 이하 15 이상이 나올 텐데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은 버리면 되죠. 네, 안 썼어요, 선생님도.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밑에 필요 충분 조건들 통해서 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게 되겠죠. 자, 지금 P는 충분. 네, 그럼 P는 충분하니까 뭐 요거는 사실 내용 공부하실 때 이해하고 나셨으면 자, P는 충분하니까 쏜다. 네, 요렇게 기억하시고 화살이 충분하니까 자, 그리고 P는 다시 필요하니까 받는다. R로부터 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우측에 보시면 셋 사이의 포함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원소들을 나열을 해보는 거죠. 자, 선생님이 포함 관계 제일 작은 i부터 자, 집합 i부터 원소를 다 선생님이 나열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이 드시죠? 바로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4와 같은 순간 그리고 또 15와 같은 순간 네, 그때가 우리가 찾는 답의 순간이 되겠죠. 해서 k 값의 최소값은 이렇게 될 때 3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5가 될 때 k의 최대는 14가 되겠죠. 해서 정답은 뭐 2배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31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해된 친구들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왜 저 등호의 순간 찾죠? 하는 친구들은 자, 밑에 보시면 수직선 있죠. 여러분이 이런 스타일 문제를 풀 때 보통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요.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자연수 원소가 아니라 원소가 실수였다면 당연히 수직선으로 하시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린 후에 자, 포함 관계를 보고 우리는 일단 대소 관계는 이러하고 이 상황에서 등호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요 두 아이들은 자, 바깥에 있는 이 집합이 큰 집합이잖아요. 등호가 들어갔을 때 자,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큰 집합 바깥 아이가 혼자서 살을 하나 더 갖는 것이기 때문에 등호에 문제가 없어요. 즉 관계가 깨지지 않죠. 자, 그리고 요 두 아이는 만약에 등호가 들어갔다면 바깥에 있는 P는 오히려 15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등호를 가지면 안 되죠. 네, 해서 실제로 오답을 낸 친구들이 자, 얘네들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K가 14가 최대고 최소가 4구나 해서 오답으로 많이 갔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소가 실수였다면 이것이 정답이었겠고 그런데 지금은 자연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안타깝게도 네, 안 되는 거였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을 정말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시험지는 1학년 것이지만 수능 갈 때까지도 기억하세요. 수학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입 나열이에요. 자연수는 대입 나열. 이렇게 우리가 나열만 해봤더라도 이 문제는 정답으로 바로 진입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주관식 4번인데요. 뭐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어, 집합 쪽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싶으면 의심해 봐야 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반포, 불포, 반드시 포함,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불포함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가장 큰 원소,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이 7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작은 원소, 큰 원소. 자, 작은 원소가 1이고 큰 원소가 6일 때. 뭐 또 2와 5도 있겠고 3과 4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원소가 자, 요렇게 6까지 있죠. 자, 이럴 때 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최소값이 1이니까 나 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근데 최대가 6이니까 가져야 해요. 나머지 2, 3, 4, 5 얘네는 우리가 구성할 집합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애들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자, 2번한테 너 부분집합 만든다는데 갈래 말래 해서 질문에 답한 아이가 네, 4마리. 그래서 16. 자, 그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자, 2 반드시 갖고 5도 가져야 돼요. 더 작은 1 가지면 안 되고 7 안 돼요. 그러면 2마리만 의사를 물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 4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더 작은 애들 안 되고 더 큰 애들 안 되고 아니 이러니까 이 아이는 물어볼 아이가 없어요. 즉 이게 빵승 1인 거죠. 해서 이 개수의 합은 21.
간단하죠? 네. 네, 16번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림이 있었더라면 훨씬 많은 친구들이 풀었을 것 같아요. 뭐 블랙라벨에도 실려 있는데 사실은 2014년 11월 교육청 기출문제에서 예,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네, 뭐 시중 문제집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음, 뭐 문제집들을 많이 여러 문제를 풀어봐서 바로 이 도형이 떠올랐다면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20도가 너무 낯설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수한 각이에요. 120도는. 자, 원에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미리 잡아놨는데요. 120도. 근데 일단 원의 중심부터 잠깐 파악할까요? 원래 원의 중심이 지금 2,4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2죠. 자, 이 아이를 x축으로 대칭시켰어요. 그러면 일단 y의 부호가 바뀌었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반지름 사이즈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동시킨 새로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과 중심과 이루고 있는 벌어진 각이 120도래요. 자, 원에서 자, 이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원을 너무 복잡하게 먼저 그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중심이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중심 나머지 두 점과 중심이 이룬 각이면 중심각이에요. 중심각이 120도면 원주각은 60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60도짜리 삼각형. 자, 원안의 가장 특수한 상황으로 우리 정삼각형을 선생님이 미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도형이 좀 예쁘게 작도가 되거든요. 네, 이 아이 60도예요. 물론 원주각 60인 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자,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팅해 봤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예쁘게 안정적으로 120도를 그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순간, 자, 이 아이 반지름 2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1이고 이 아이 루트 3이에요. 자, 이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반지름이 2니까 이 아이도 옆에 아이도 1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녀석들이 어떤 관계로 만나고 있냐면 정확하게 중심을 서로 지나는 거죠. 약간 위로 올려볼게요. 네, 밑에 부분은 조금 안 만났네요. 네, 옆에 이동한 원도 자, 중심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러한 위치 관계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겹친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 아이가 되겠죠. 자, 너무 두꺼워서 선생님이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정도 파악됐으면 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해도 될 텐데 선생님이 마무리만 조금 도와드리면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 부채꼴에서 네, 선생님은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길이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채꼴 뭐 120도니까요. 자, 계산 간단하게 해보시면 네, 뭐 이렇게 쓸까요? 120도 22 한태에서 삼각형 여기가 1,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는 2 루트 3 뭐 이러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i를 2배 하시면 돼요. 자, 해서 2배 할 거고, 자, 4파이에 대해서 3분의 1만큼 차지했고, 자, 저 삼각형 넓이, 뭐 밑에 거 올려 붙여서 직사각형으로 처리하셔도 돼요. 자, 해서 3분의 8파이, 빼기 2 루트 3이 나왔네요. 자, 해서 네, 구하라고 한 것은 마지막에 계산을 좀 시켰네요. 자, 이 값은 네, 16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5번인데요. 자, 이 아이는 교과서에도 나와는 있어요. 물론 이제 부딪힌 점이 두 개였죠. 교과서는. 자, 지금 하나씩이 늘었는데 자, 선생님이 보여드릴 방법은 이렇게 조금 부딪힌 곳이 많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선생님은 이 ABCD를 잠깐 카드처럼 생각할게요. 해서 이 아이를 자, 여기쯤에 위치시키고 사실은 좌표축 개념을 좌표 평면을 선생님은 도입한 거예요. 자, 해서 선생님은 임시로 여기를 마치 원점인 것처럼 네, 일단은 임시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왜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아이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에요. 자, 이 아이를 선생님이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일 처음에 부딪힌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동의 시작이 네, 왼쪽 아래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좌표 평면에 이 카드라고 얘기할게요. ABCD를 계속해서 펼쳐서 이어붙이는 방법인 건데 이 아이도 이렇게 스타트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귀퉁이에 선생님이 카드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뭐 카드를 접는 느낌처럼 하셔도 되고요. 자, 해서 이름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원래 아이가 뭐 요 자리쯤에 있었고요. 그럼 우리의 P는 뭐 여기쯤이었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아이를 왼쪽으로 또 아래로 계속해서 뭐 카드 접는 느낌 혹은 대칭시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름 자체가 자, 위에 부분은 자, A 왼쪽엔 다시 D, A, D 이렇게 되고요. 여긴 다시 C, B, C. 네, 뭐 세로로 DC, DC. 뭐 그냥 기계적으로 이름을 채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 정도 준비를 해 놓고요. 자, 이제 출발한 곳부터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AB 쿵 찍고 자, 그다음 BC를 찍었고요. CD를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A를 통과했네요. 자,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AB 먼저 지나고요. 그 다음엔 BC를 지나고 그 다음 CD를 지나고 A로 수렴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녹색들을 지나면서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저 빗변이 이동한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길이만 좀 표시할게요. 자, 여러분이 좌표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로가 2기 때문에 네, 밑변은 지금 자 4.2고요. 위에는 1.6이겠네요. 뭐 계산 여러분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숫자가 소수가 섞였기 때문에 살짝 팁을 좀 알려드리면 뭐 요런 방법 괜찮아요. 실전에서 4.2하고 1.6이잖아요. 뭐 여러분 당연히 10 곱하겠죠? 그러면 40이 16이고 다시 숫자 크잖아요. 2로 나누겠죠. 그러면 21하고 8이겠죠. 그럼 이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빗변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요. 다시 복원시키세요. 곱하기 2 하시고 다시 나누기 10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아이도 계산은 조금 까다로웠는데 자 5번 5분의 505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15번까지 같이 해봤고요. 15번에서 이제 서술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만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P라고 이름을 잡고요. 자, 부딪힌 자리 순서대로 PQRS라고 잡아볼게요. 요번 방법은 끊어서 가는 거예요. 자, 사실은 고정점이 P밖에 없는데 선생님은 임시로 R을 잠깐 고정점처럼 생각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볼게요. P를 먼저 여기에 대칭시켜요. P 다시 여기까지 여러분도 했겠죠. 자, 그리고 이 I와 R을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작업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PQ 더하기 QR의 최단 거리를 내가 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 굵게 해볼까요? P-R 요렇게가 최단 거리가 되겠죠. 해서 선생님은 P-R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다시 고정점으로 아까 생각하자 그랬죠? 자, RS 더하기 SA의 최단 거리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A를 한번 대칭시켜 볼까요? 자, A가 요만큼 정도 대칭되었다고 생각할게요. A 다시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마치 고정점처럼 R을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RS 더하기 SA는 R과 A 다시를 연결한 선분으로 최소값을 최단 거리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해서 R, A 다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아이들의 합으로 다시 최단 거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합의 상황은 다시 P-R
더하기 RA 다시의 상황으로 가고요. 자, 이제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로 동점이죠. 움직이고 있는 R이 요 라인상에 돌아다니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멀리 가진 않죠. 자, 요 라인상에 지워졌네요. 자, 이 라인상에 지금 I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대칭시키죠. 자, 누구를 대칭시킬까 하다가 선생님이 P-를 한번 대칭을 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럼 P2-라고 하고요. 자, 이 I하고 A-를 연결할게요. 자, 이제 직각삼각형을 다시 완성시키면 되죠. 그리고 바로 이 길이가 최단이 되는 거죠. 네, 이 방식으로 둘씩 끊어서 서술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5번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14번. 한 문제 안에서 코시하고 산술기하고 같이 물어봤어요.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코시는 연습을 좀 한 친구들이 잘 했는데 의외로 Q에서 막힌 친구들이 좀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조금 해설을 해볼게요. 코시는 기본형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자, 일단 3제곱, 2제곱, 자, 그리고 x제곱, y제곱, 자, 얘가 3x 더하기 2y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의 순간 언제인지 알죠? 객관식이라서 선생님이 일단 답만 빠르게 갈게요. 자, 왼쪽 13이고요. 그리고 역시 13이고, 그래서 괄호의 제곱. 자, 따라서, 자, 이 부분이 바로 p인데, p 자체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p의 최대값은 13이 되겠죠. 라지 m이라고 써야겠네요. 자, 1번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실은 뭐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이것도 감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자, xy에 대해서 0이 아닌 실수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이 양수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에 이 아이를 작성을 했어야 한다면,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자, 이 조건 덕분에 우리는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죠. 해서 둘의 합이 크거나 같고 제곱의 곱보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이 아이가 절대값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제곱이 탈출할 때 양수가 확실하다면 그냥 나오면 되지만 이 아이는 xy 자체는 0이 아니라는 단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값을 씌웠어야 해요. 네, 이것 때문에 아마 답이 갈라졌을 거예요. 자, 따라서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왼쪽 좌변의 값이 13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절대값 xy가 자, 이렇게 쓸게요. 자, 2분의 13 이하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3 이상 또 xy의 범위가 네, 요 안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네, 우리의 답은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3.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네, 14번을 마치고요. 네, 12번은 간단하게 이 언급만 할게요. 뭐 2차 함수로 푼 친구도 있고 뭐 한데 여러분 산술기하 배웠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XY 절편이 전부 다 2인 그래프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사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 위에 점 A가 있어요. 자, 이 아이를 X축에 대칭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A고 A 다시 A, 마이너스 B입니다. 자, 이때 원점과 OAB 이렇게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자, 근데 이 아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자, 이 아이 바로 여기다 딱 올려 붙일 수 있죠. 그러면 그 순간 그냥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에요. 그냥 AB죠. 왜냐하면 라지 A가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A도 양수, B도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일대 그리고 저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합이 또 일정해요.
자, 합이나 곱이 일정한 두 양수에 대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합이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죠. 해서 식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이었으면 단 등호의 순간은 이 경우에 A 콜 B일 때다. 반드시 언급을 했어야 하는 거고요. 네, 해서 이 아이의 정답은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네, 1번이 되죠. A, B가 모두 다 1일 때가 네, 가장 최대 넓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7번인데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예전에 원소를 x와 y의 합으로는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에도 많이 실려 있는 편인데 곱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칙 연산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 전략을 생각할 때 여러분한테 이 아이가 다가온 모양이 곱셈이면 여러분도 이 아이들을 곱해 보세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해서 그리고 이런 생각도 괜찮죠. 우리끼리 ABC 사이의 대소 관계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일반성을 전혀 잃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24는 작은 놈들끼리, 자, 그 다음에 54는 가장 큰 놈들끼리, 자, 그럼 중간 이 아이는 CA의 곱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저 세 숫자를 곱한다고 하는 것이 제곱이 되겠고, 이 아이를 소인수분해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2도, 3도, 6승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ABC의 값이 2 곱하기 3, 네, 즉 6의 3승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질문이 가장 큰 수니까 바로 이 아이를 가장 작은 24로 나눠 주시면 네, 9가 나오고 이 값이 바로 최대 값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그 진명여고 세부문항은 선생님하고 요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진명 스타일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식하고 주관식 마지막 문항들의 난이도 있는 문항들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본인 실력을 먼저 알아야겠죠. 네, 모든 문항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시간 남은 거 잘 보시고 그 고난도 문항들의 시간을 마지막까지 쏟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접고 앞에 있는 객관식 문항들 그래서 오답이 없었는지를 점검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증명요구 세부 문항 분석 마치겠습니다.